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레드쌤 채널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필수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 여러분들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죠. 자기소개서를 소재를 어떻게 선별해서 어떻게 기술할 것이며 유의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자소서를 잘 쓰는, 잘 써서 합격하는 자소서를 쓰는 핵심 포인트들을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기소개서는 여러분이 학생부 종합으로 지원할 경우에 그 학생부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그리고 우리 해외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대체 서류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서류에 적혀 있는 내용들 중에서 그 다른 각도로, 다른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 강조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자신만의 독특한 장점과 강점, 그리고 독특한 특징,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그래서 자소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장점을 한껏 표현함으로써 여러분의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우선 자소서는 뭐 공통적으로 그 적용되는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모든 학교들이 다 자소서는 원서 접수 사이트, UA하고 진학사죠. 그쪽 사이트에서 업로드, 거기에 입력을 해서 업로드하는 형식, 업로드라기보다 이제 클릭해서 이제 제출하는 형식이지 우편 제출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자소서는 요즘 들어서 유사도 검증이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다른 사람들의 자소서를 모방한다거나 문구들을 그대로 복사한다거나 하는 경우 유사도 검증에 걸려서 바로 불합격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되고요. 물론 그렇게 하실 분은 없겠지만요. 그리고 그 서류에 없는 내용들이 만약에 학생부나 우리 해외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대체 서류, 증빙 서류 안에 없는 내용을 자소서에 쓴다면 그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그 내용의 근거에 대한 서류나 근거 자료들을 요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대비한 후에 서류에 없는 내용을 써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이니만큼 그 공인 어학 성적이라든지 교외 수상, 학교 외에서 수상했던 내용, 경시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본인의 어떤 그 본인의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의 어떤 그 지위를 나타내는 형태의 어떤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개인정보를 노출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부분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자소서는 해마다 매우 중요한 어떤 입시 서류로서의 역할을 했는데요. 그 올해부터는 이렇게 자소서를 폐지하는 학교가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2020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와 서강대 한국외국어대는 자기소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학교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혼동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이제 자소서가 있는 학교들의 자소서의 의미가 크게 축소되느냐, 그런 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소서를 가장 합격권에 가깝게 잘 써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부분은 예전이나 전혀 다름이 없다, 달라진 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소서를 제출하는 학교들 경우에 그 자소서가 작년 대비해서 항목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작년은 1, 2, 3번 그 공통 양식에 4번은 대학 자체 질문 이렇게 해서 자수가 이제 1,500자씩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교협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통 양식으로는 1번과 2번이 항목이 구성되어 있고요. 3번은 대학 자체 질문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바뀐 공통 양식과 그리고 대학 자체 질문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소서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같은 경우에 문제를 문항을 한번 읽어드리면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재학기간이라는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검정고시 출신자나 해외고 출신 여러분들은 그 고등학교 재학기간에 준하는 내용만 기술할 수 있다. 중학교 때의 어떤 내용들이다, 초등학교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 혹시 졸업을 하고 지원하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졸업 후의 활동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기술해서는 안 된다. 학생부 종합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는 진로입니다.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0자. 자, 여기에서 가장 키워드는 진로와 관련하여고요.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거기에 대한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써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의 핵심은 뭔가요? 우선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전공 적합성에 대한 부분을 일단 보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전공, 학부, 그죠? 그리고 그 학부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게 된 어떤 커리어, 즉 진로와 관련된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깊이 찾아봐야 됩니다. 자소서의 가장 큰 부분은 소재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기술에 나가는 부분은 사실 쓰는 부분은 사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고 글이 사실 물론 잘 써야겠지만 소재 찾는 것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번 항목에 관련되는 진로, 적성과 관련된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에 관련된 소재를 잘 발굴해내는 것이 일단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이 소재는 여러분 남들 다 하는 그런 소재, 그런 어떤 활동이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좀 독특하고, 여러분만의 독특하고, 그리고 흥미로운 어떤 스토리가 되면 가장 좋겠다. 그런 소재가 이제 찾아지면 그 소재는 학습 경험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고, 교내 활동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1500자 내에 기술해야 되기 때문에 학습 경험을 여러 가지, 교내 활동 여러 가지 이렇게 넣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보통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식은 학습 경험에 관련된 스토리 한 가지, 교내 활동에 관련된 스토리 한 가지, 이렇게 두 개로 구성하면 가장 적절하게 구성이 되더라. 물론 학습 경험 두 가지, 교내 활동 한 가지, 또는 학습 경험 한 가지, 교내 활동 두 가지 이렇게 구성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경험이나 활동의 어떤 내용에 있어서 좀 깊이 있게 서술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글자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서 선택하셔야 할 겁니다. 그런데 소재가 많다면 간략히 기술에서도 여러분들이 임팩트 있는 표현을 할 수 있다면 2개 이상 해도 큰 무방은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학습 경험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진로 또는 진로를 찾는 활동에 관련된 학습 경험, 수업이라든지 수업 외적 학업이라든지 그 학업에 있어서의 어떤 여러분 내면적 과정, 내면적 학업의 어떤 과정에 있어서의 경험이 여러분들이 진로 찾는 부분, 진로를 추구해 나가는 부분과 연관이 있는 그런 좋은 소재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한번 활용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교내 활동 경우에는 엑스트라 커리큘러 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수상에 관련된 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 중에서 물론
진로를 찾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활동이 있을 수도 있고, 진로를 어떻게 보면 점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진로를 어느 정도 확정한 후에 그 진로의 어떤 목표 선상에서 거기에 연관된 활동들을 했던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깊이 있게 기술을 해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활동 내용들을 기술할 때 가장 일반적인 원칙은 우선 그런 활동을 하게 된 계기, 동기가 우선 나와야 되고요. 그 활동의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야 될 것이고, 그 활동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수상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칭찬을 받았는지, 아니면 좋은 성적을 받았든지, 아니면 보람을 느꼈든지, 이런 부분들 결과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결과, 그 활동을 했던 어떤 그 과정 속에서, 그리고 그 결과 속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느낀 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활동의 기술에 있어서는 이 부분들을 주의해서 적절히 구성을 하는 것이 좋다. 물론 내용을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그 활동의 내용을, 그리고 학습 경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여기에 나왔듯이 동기와 배우고 느낀 점, 그리고 활동이나 학습 경험의 어떤 결과 부분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렇게 잘 구성이 되면 아주 훌륭한 자소서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소서를 쓰는 데 있어서 1번의 어떤 진로와 관련된 학습 경험이나 교내 활동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좀 활용을 해야 될 어떤 부분은 그 활동이 가치가 있거나, 학습 경험이 가치가 있거나, 어떻게 보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활동의 자발성, 우리 자기주도적 학습이라고 많이 하죠. 자기주도적 활동, 자기주도적 학습, 또는 그 계기가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워야지 인위적으로 어떤 사교육이나 아니면 외적인 어떤 그 영향에 의해서 억지로 하게 된 느낌을 준다거나,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활동의 어떤 계기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에 또 중요하게 이제 여러분의 포인트를 보고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요즘 가장 가치 있게 보는 부분이 또 창의적이냐, 그리고 그 여러 가지 학문의 경계, 여러 가지 분야, 진로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융합적인 어떤 활동이냐, 이런 부분에 또 중요한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의 그 소재를 찾을 때 그 자발적 활동이었느냐, 그리고 자연스러운 계기에 의해서 물 흐르듯이 어떤 학교 활동이라든지 학교 내 학업 과정이라든지 고등학교의 그 어떤 학창 시절에 자연스러운 어떤 흐름 속에서 일어난 활동이나 학습이었는지 부분 중요하고요. 그리고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활동이었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보시고 소재를 선별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2번은 그 봉사에 관련된 내용 혹은 인성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항목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1번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재학기간 중, 그러니까 해외고생이나 검정고시 출신 이런 분들은 고등학교 재학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그 활동이어야 한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재학기간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하여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해 주세요. 800자입니다. 그래서 글자 수는 좀 적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마도 활동 1개 내지는 많아야 2개 정도의 활동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성적인 장점이라든지 여러분의 배려심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2번에서 일반적으로 제가 강조해 드리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얼마나 그 인성적으로 균형 잡힌 인재이냐, 그리고 그 주변에 본인 주변 사람들, 그리고 본인이 소속된 공동체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과 헌신, 책임감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기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해당되는
그런 소재를 선택해야 하겠다라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1번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독특하고 좀 흥미로운 소재를 찾아서 기술하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는데 유리할 것이다 라는 건 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2번 자소서 항목을 통해서 표현해야 될 여러분들의 어떤 가치나 그 평가 항목은 여러분들이 얼만큼 이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가지고 자기 희생을 불구하고도 자기 희생을 통해서라도 봉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활동을 했느냐라는 부분에 방점을 두고 소재를 찾아서 기술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1번에서 제가 활동에 대해서 이제 기술할 때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했던 그 동일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활동을 하게 된 이유와 계기와 동기, 그리고 활동의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활동의 결과, 그리고 그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이 균형 있게 이렇게 잘 서술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내면적인 어떤 일반적인 고등학교 생활,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경험을 얘기를 해도 되겠지만, 물론 엑스트라 커리큘러 활동이나 커리큘러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활동, 리더십 활동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커뮤니티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책임과 헌신을 발휘한 그런 활동이나 그런 경험들을 적절히 서술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3번 항목 같은 경우에, 자소서 3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학교 자체 문항인데요. 서울대하고 중앙대가 좀 독특하고 다른 학교들은 대부분 다 유사합니다.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 독서 활동에 관련된 것 2개를 쓰게 되어 있고요.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서류로 제출했던 내용들 중에서 좀 더 강조하고 싶은 여러분의 장점과 우수성을 뽑아서 강조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대부분의 대학들은 3번에서 전공 분야에 대한 모집 분야에 대한 지원 동기와 그 지원을 위해서 노력했던 과정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쓰라고 하고 있고요. 학교마다 조금 다르게 향후 진로 계획도 쓰라고 하는 학교들이 약간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지원 동기와 지원을 위한 노력 과정에 대해서 쓰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부분의 학교들입니다. 그리고 3번 대학 자체 문항이 없는 서울주요대학교는 건국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그 대학별로 이제 지금 서울대 같은 경우에 여기 화면에 보시듯이 자소서에 1번, 2번 공통 양식으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형태로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뭡니까? 독서에 대한 부분 2개 책을 선정해서 그 책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1, 2번은 그 공통 양식의 1, 2번을 쓰고 있고, 3번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지원자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기술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원 동기와 그리고 그 지원을 위해서 노력했던 해당 모집 단위에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과정에 대해서 쓰게 되어 있고, 여기 시립대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듯이 뭡니까? 지원 동기와 향후 노력 과정 부분은 없고요. 지원 동기와 향후 진로 계획에 대해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연세대의 경우에 연세대의 3번이 일반적으로 다른 대학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질문 문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책을 선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각각 400자씩 쓰게 되어 있는데요. 책을 읽게 된 계기와 그 책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 독서 이후에 독서가 본인에게 주었던 영향, 뭐 이런 부분을 400자로 요약해서 쓰면 되는데요. 그 내용에 아마도 물론 우리 1번에서 전공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긴 했지만, 그 다른 학교들이 대부분 다 진로에 대한 부분을 3번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그 독서와 관련해서도 진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본인만의 학업적인 경험, 뭐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쓰는 것이 좋겠고요. 뭐 또 본인만의 어떤 인생관이나 본인의 인격이 형성되는 큰 영향을 준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의 연관성을 이런 부분과 그 해당 독서와의 연관성을 적절하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우수성, 중앙대 같은 경우 우수성 표출 사례에 대한 부분, 우수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추가로 기술하는 기회를 주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렸듯이 학생부나 우리 해외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 대체 서류에 나오는 서류의 내용 중에서, 그리고 아니면 서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쓰되, 거기에서 본인만의 어떤 장점이나 강점, 그리고 진로와의 연관성, 진로를 찾는 노력에 대한 연관성,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의 그 우수함을 강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적절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대부분의 대학들은 3번 항목에서 지원 동기와 그 해당 모집 단위에 지원하기 위한 노력 과정, 그리고 일부 대학교는 진로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쓰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1번에서 이미 진로에 관련된 활동이나 학업 경험에 대해서 쓰긴 했는데, 이 3번에서는 그런 활동이나 학업 경험이 아니라 진로를 어떤 해당 진로나 해당 진로 적성에 대해서 본인이 구체적으로 선택하게 된 해당 학부를 구체적으로 선택하게 된 실질적인 계기, 그리고 그 이유 뭐 등등에 대해서 쓰는 것이 1번과의 좀 차이점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특정 전공에, 그 해당 전공에 대한 특별한 관심도라든지 진로 적성이라든지 해당 학업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장점과 같은 것들, 그런 어떤 자신과 그 해당 학부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적절히 써 내려가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선택을 위한 노력의 과정 부분은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학업적인 노력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학업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런 전공을 할 수 있는 지식적인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해당 학부와 나의 어떤 노력과의 어떤 연관성이 깊다라는 부분을 차별화되게 이렇게 써내려가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업 계획에 대한 부분을 쓰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학교에 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과목과 어떤 부분에 관심을 두고 좀 더 깊이 공부할 것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 진로 계획은 어떤 것인지를 일반적인 내용이 아닌 좀 세부적이고 본인만의 아주 구체적인 플랜에 의거해서 세부적으로 써 내려가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는데 유리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그 2022학년도 서울 주요 대학교의 자소서 항목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소재를 선별을 해서 어떻게 써 내려가야 할지 핵심적인 부분과 주의할 점, 그리고
자소서 기술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 등등을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